안녕하세요. 시스템 경영공학과 이유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3년 바이오 엔지니어링 저널에 실린 A Disentangled VAE by LSTM Model for Heart Rate Anomaly Detection 논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논문은 심박수 이상 탐지를 위해 베타 VAE와 양방향 by LSTM을 결합한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스마트 팩토리 캡스톤 디자인 1의 오픈소스 연구 논문 분석 과제로 제가 여러분께 논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는 이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한된 모델의 구성과 학습 방법, 실험 결과와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실습 코드도 첨부하면서 코드 실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배경 및 문제 제기, 연구 목표와 기여, 데이터셋과 전처리, 제한 모델 설명, 모델 학습 과정, 실험 결과, 그리고 논의 및 향후 연구 방향 순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심혈관 질환과 심박 데이터의 중요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배경과 문제 제기입니다. 먼저 배경으로 심혈관 질환과 심박수 데이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즉 CVD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질병입니다. 실제로 2020년 한 해에만 약 1910만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매우 치명적입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당뇨 등의 생활습관적 요소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관리하고 조기에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혈관 건강 관리에서 특히 심박수는 핵심적인 지표로 활용됩니다. 심박수는 심장이 분당 뛰는 횟수로 신체 상태와 스트레스, 운동 강도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심박수 패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식 시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지속적인 고심박이나 부정맥 패턴이 나타난다면 이는 심혈관 질환계 이상 징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 심박 패턴을 조기에 발견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심박 모니터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밴드나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의 보급으로 일반인도 24시간 지속적으로 심박수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도 30초 혹은 1분 단위로 심박수가 자동 측정되어 축적될 정도로 연속적인 생체 데이터 수집이 용이해졌습니다. 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제공해주지만 동시에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대량의 심박 데이터는 일반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루치만 해도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쌓이는데 어떤 것이 정상 변동이고 어떤 것이 위험 신호인지 사람이 일일이 판단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자동화된 분석 및 이상 탐지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출해내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본 연구가 다루는 심박 이상 탐지 문제의 도전에 관해 정의해 보겠습니다. 심박 이상 질환, 기대되는 정상 심박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심박 관측값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의 범주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변동이 이상인지 아닌지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 직후 심박수가 높아지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잠을 자는 동안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다면 이는 이상 신호일 것입니다. 이처럼 맥락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습니다. 탐지의 어려움은 몇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변화폭이 적고 서서히 일어나는 미묘한 이상은 전문의도 놓치기 쉬울 만큼 발견이 어렵습니다. 둘째, 사람마다 정상 심박 범위의 편차가 큽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정상인 심박수도 다른 사람에게는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웨어러블 기기에서 얻는 심박 데이터는 ECG, 심전도와 달리 의료계에서 합의된 이상 기준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전도상의 패턴을 보고 부정맥을 진단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심박수 자체만으로는 어느 정도가 확실한 이상인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웨어러블 심박 데이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레이블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과거 데이터에 이 시점은 이상이다라고 사람이 라벨을 달아 넣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라벨이 필요한 지도 학습 기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지도 학습 접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정리하자면 심박 이상 탐지에는 첫 번째로 이상 변화의 크기가 양상이 다양하고 맥락 의존적이며 두 번째 개인차가 크고 표준 기준이 없으며 세 번째 이상 데이터를 사전에 레이블링하기 어려워 지도 학습이 힘들다는 도전이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 정의를 바탕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본 연구의 목표와 기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지도 학습 기반의 심박 이상 탐지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베타 VAE와 바이 LSTM을 조합한 새로운 모델 아키텍처를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VAE는 Variational Autoencoder, 변분 오토인코더 약자이고 바이 LSTM은 Bidirectional LSTM, 즉 양방향 LSTM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모델을 통해 별도의 이상 라벨 없이도 심박 패턴의 이상 여부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기여 내용을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새로운 아키텍처의 모델 제안입니다. 기존의 심박 이상 탐지에 사용되던 통계 모델이나 일반 LSTM 모델과 달리 심박 시계열의 잠재 표현을 학습하는 베타 VA와 순환 신경망 바이 LSTM을 결합한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기존 문헌에서 흔하지 않은 조건으로 시계열 이상 탐지에 있어 참신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 라벨링 기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박 이상치를 가려낸 명확한 기준이나 라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형 및 문맥적 이상 탐지 알고리즘을 활용해 데이터에 자동으로 이상 라벨을 부여했습니다. 즉 지도학습 없이도 모델이 검증하기 위해 어느 시점이 이상인지 정의하므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나 원클래스 SVM 같은 비지도 방법으로 이상치를 찾고 슬라이딩 윈도우 내 통계적 방법을 결합하여 이상치 레이블을 자동 생성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능 비교 평가입니다. 제안한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이상 탐지 기법과 비교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아리마와 LSTM, CA-LSTM, 바이 LSTM 등입니다. 연구에서는 8명의 참가자로부터 수집한 심박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참가자는 남녀 성별,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등이 서로 이질적인 다양성을 갖도록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모델이 여러 유형의 사용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동작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컨대 심박 패턴은 개인의 체력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델을 테스트해야 일반화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방식은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고 잠을 잤고 그동안 기기가 수면 중 심박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기록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데이터를 두 가지 샘플링 주기로 수집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30초 간격 데이터이고 다른 하나는 1분 간격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30초 간격 데이터의 경우 심박수를 30초마다 측정해서 시간 시리즈를 만든 것입니다. 1분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1분마다 측정한 심박 시계열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한 이유는 심박수 주기에 따른 모델 성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데이터 수집 기간은 각 참가자별로 여러 날의 야간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당 약 7박 정도의 수면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모델 학습에 활용하고 일부는 평가에 사용하게 됩니다. 된 데이터에 대해 먼저 초기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각 밤의 시계열에서 잠들기 전과 깨어날 때 30분 구간의 데이터를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간에서는 심박수가 매우 불규칙하고 일시적인 변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동 라벨링 알고리즘을 통해 이상치 여부를 판정했습니다. 아까 연구 기여에서 언급한 전형 및 문맥 이상치 탐지 방법을 여기서 적용했습니다. 먼저 전역 이상치 탐지입니다. 이는 전체 시계열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례적인 값들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비지도 학습인 Isolation Forest, One Class SVM, KDE를 활용했습니다. Isolation Forest는 데이터 분포에서 외딴 값을 찾는 앙상블 트리 기법이고 One Class SVM은 정상 데이터를 감싸는 경계를 학습해 바깥쪽 점들을 이상치로 보는 방법입니다. KDE는 커널 밀도 추정으로 확률 밀도가 낮은 지점을 이상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알고리즘을 각각 돌려서 이상치로 탐지된 시점들을 구했고 세 알고리즘 모두 공통적으로 이상치라고 지목한 지점만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교집합만 취함으로써 한 알고리즘만 특이하게 찍은 오탐지를 배제하고 정확도가 높은 이상치 후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맥 이상치 탐지입니다. 문맥 이상치는
말 그대로 국지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상한 값을 찾는 것입니다. 방법은 전체 시계열에 대해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윈도우의 크기는 데이터 길이의 약 3%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밤에 데이터 포인트가 약 1000개라면 3%인 30개 포인트의 너비의 창을 만들고 이것을 슬라이딩 시키는 식입니다. 각 윈도우 내에서 심박수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 창 안에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즉 3표준 편차 범위를 벗어나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 지점을 이상치로 간주했습니다. 쉽게 말해 짧은 구간 내의 주위값들과 비교해서 확연히 높거나 낮게 튀는 값이 있으면 문맥적으로 이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역 이상치 집합과 문맥 이상치 집합을 합집합하여서 최종 이상 라벨을 확정했습니다.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을 취한 이유는 두 방식이 서로 보완적인 이상치를 찾기 때문입니다. 전역으로 봐서 이상한 값과 국지적으로 봐서 이상한 값을 모두 포함해야 전체적인 이상 사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두 방식에서 모두 검출된 중복 포인트는 한 번만 취급하고 서로 다른 이상치들도 모두 담아 최종 레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신뢰도 높은 이상치 레이블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동 라벨링 절차를 통해 모델을 훈련할 데이터와 평가용으로 사용할 이상치 구간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논문에 나와 방금 말씀드린 설명에 대해서 논문에 적힌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알고리즘 설명입니다. 보면은 Isolation Forest와 One Class Support Vector Machine 그리고 Kernel Density Estimation KDE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를 모두 교집합한 다음에 합집합하는 방식으로 이상치를 라벨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2는 파티시펜트 8명의 이상치에 대한 개수입니다. 본 연구의 제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4가지의 기존 방법과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비교 대상 모델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입니다. 아리마는 통계적 시계열 예측 모델로 자기 회귀 적분 이동 평균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델은 과거 값들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한 다음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 즉 잔차를 이용해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아리마로 다음 시간에 심박수를 예측했는데 실제 관측과 차이가 크게 난다면 그 시점을 이상치로 보는 방식입니다. 아리마는 오래전부터 시계열 분석에 쓰인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비선형 패턴을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LSTM입니다. LSTM은 Long Short Term Memory 약자로 잘 알려진 순환식형망 RNN의 한 종류입니다. RNN은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자연스럽게 쓰이는 신경망인데 LSTM은 여기에 게이트 구조를 도입하여 장기 의존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 모델입니다. RNN이 과거 장기 패턴을 기억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수백 개의 타임 스텝 이전의 정보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단방향 LSTM을 사용해서 앞에서부터의 시간을 순차적으로 입력받으며 학습하게 했습니다. 모델은 이전까지의 심박 시계열을 보고 다음 시점에 심박수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측값과 실제값의 오차가 크면 이상치로 간주합니다. LSTM은 딥러닝 기반이라 복잡한 패턴을 잡아낼 수 있지만 데이터 양이 많으면 훈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CA LSTM입니다. 이것은 합성곡 오토인코더와 LSTM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CAE는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로 CNN을 이용해 시계열의 특징을 추출하고 압축하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입니다. 심박 시계열의 짧은 구간을 입력받아 중요한 특징을 잡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임베딩을 LSTM에 넣어서 다음 구간의 심박수를 예측하게 합니다. 즉 원시 심박 데이터 대신 CNN으로 처리된 특징들을 LSTM에 모델링하는 것이죠. 이 또한 예측 기반의 이상 탐지로 재구성한 시계열과 실제 시계열의 차이를 이상치로 판단합니다. 이 방법은 CNN을 통해 노이즈를 줄이고 중요한 패턴만 고려하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순수 LSTM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번째 비교 모델은 BiLSTM, 양방향 LSTM입니다.
바이 LSTM은 앞서 설명드린 LSTM을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두 개 사용한 모델입니다. 순방향 LSTM은 과거에서 미래로 가며 시퀀스를 읽고, 역방향 LSTM은 반대로 미래에서 과거로 방향으로 시퀀스를 읽습니다. 두 방향에서 얻은 정보를 결합하면 양쪽 맥락 정보를 모두 반영한 표현을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단일 방향보다 풍부한 문맥을 포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시퀀스 분류나 기계 번역 등에서 성능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바이 LSTM을 이용해 심박시 계열을 양방향으로 학습한 후 다음 시점의 심박수를 예측하도록 했습니다. 즉, 과거 맥락과 미래 맥락을 모두 고려하여 현재 지점의 패턴을 더 잘 이해하고 예측에 활용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아리마, 통계기법, LSTM, 딥러닝 RNN, CA-LSTM, CNN과 RNN의 혼합, 바이 LSTM, 양방향 RNN 이렇게 네 가지가 비교 대상이며 각각 약간씩 다른 접근으로 심박 이상 탐지를 시도합니다. 이제 이러한 기존 방법들 대비 이번 논문의 제안 모델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방금 말씀드린 오토인코더의 구조입니다. 입력 패턴은 우선 인코더에 의해 저차원 표현으로 압축됩니다. 그런 다음 디코더는 이를 재구성하여 출력 벡터를 생성합니다. 오토인코더는 x와 실제 값과 예측 사이에 대한 불일치를 측정하며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도록 학습합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베타 VA 바이 LSTM 모델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두 가지 핵심 요소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바로 베타 VA 부분과 그 뒤에 이어지는 바이 LSTM 부분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모델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괄하고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각 구성의 개념을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베타 VA 인코더입니다.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인코더 디코더를 갖는 오토인코더의 변형입니다. 우리 모델에서는 입력으로 심장 박동 시계열의 일정 구간을 넣으면 베타 VA 인코더가 그 정보를 저차원의 잠재 벡터로 압축하여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10분 정도 길이의 심박 데이터를 하나의 벡터로 요약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심박의 복잡한 패턴을 잠재 공간에 함축함으로써 중요한 특징들을 추상화된 표현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타 VA 디코더가 있습니다. 앞서 인코더가 만든 잠재 벡터로 이 벡터로부터 다시 원래의 심장 박동 시계열을 복원해내는 부분입니다. 즉 인코더 디코더를 거치면 입력 시계열과 최대한 비슷한 출력을 내도록 훈련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구성 오류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코더와 디코더는 짝을 이루어 작동하며 베타 VA 학습을 통해 심박 데이터의 특징적인 패턴들을 잠재 공간에 잘 압축하고 복원하도록 학습됩니다. 다음으로 VA 인코더를 통해 시계열 구간마다 잠재 벡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연속된 잠재 벡터들의 시계열을 후단에 바이 LSTM이 입력받게 됩니다. 바이 LSTM의 백엔드는 이 잠재 벡터 시퀀스를 양방향으로 처리하면서 다음 시점에 잠재 벡터를 예측합니다. 쉽게 말해서 최근 여러 구간의 잠재 표현을 보고 다가올 다음 시간 구간의 잠재 표현을 추측해내는 것입니다. 바이 LSTM은 양방향으로 패턴을 학습하므로 단순 LSTM보다도 이 잠재 벡터 시퀀스의 복잡한 추세 변화를 더 잘 포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기반 이상 탐지 단계입니다. 방금 바이 LSTM이 예측한 잠재 벡터를 다시 VA 디코더에 통과시켜보면 예측된 다음 심장 박동 시계열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예상한 다음 시간 구간의 심박 데이터입니다. 이 값을 실제 관측된 값과 비교하면 두 값 사이의 차이, 다시 말해서 재구성 오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가 거의 일치하면 모델이 정상 패턴을 잘 예측한 것이고, 차이가 크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 패턴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차가 사전에 정한 임계값을 넘으면 그 시점을 이상치로 판정합니다. 임계값은 검증 데이터를 통해 결정하거나 통계적으로 오차 분포 상위 몇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지도 이상 탐지를 수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전 과정 어디에도 이상이라고 사람이 라벨링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고 정상 패턴 학습을 통해 스스로 이상을 감지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제한된 모델은 베타 VA로 심박 시계열을 잠재 공간에 압축 및 복원하고 그 잠재 시계열을 바이 LSTM으로 모델링하여 다음 장제 상태를 예측한 뒤 예측된 심박과 실제 심박의 차이로 이상 여부를 구분하는 구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구조의 각 구성 요소인 VA와 바이 LSTM의 개념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제한 모델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Variational Autoencode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토엔코더부터 짚고 넘어가면 오토엔코더는 입력 데이터를 압축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의 주요 특징을 학습하는 신경망입니다. 예를 들어 차원 높은 데이터를 낮은 차원의 코딩으로 표현하면서도 복원이 가능하도록 학습하면 그 코딩 벡터에는 원래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들이 함축되어 있게 됩니다. 베레이셔널 변분 오토엔코더는 오토엔코더의 잠재 공간을 확률 분포로 바라본 확장 개념입니다. 일반 오토엔코더는 특정 값의 벡터로만 잠재 표현을 내지만 VA의 인코더 출력이 뮤와 시그마로 표현되는 정규분포 형태입니다. 그리고 학습 시에는 Reparameterization 트릭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이 분포에서 샘플링한 잠재 벡터를 디코더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델이 잠재 공간에서 데이터의 분포적 특성을 배우게 됩니다. VA의 손실함수는 단순한 재구성 오차에 더하여 KL 발산항을 포함합니다. 이 KL 발산 텀은 인코더가 만들어낸 잠재 분포가 미리 정해둔 목표 분포에 가깝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잠재 공간을 규제해서 구조화된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베타 VA는 VA의 변형 중 하나로 방금 말씀드린 KN 발산 텀에 가중치 베타를 곱한 모델입니다. 즉 VA의 손실함수에서 L은 Reconstruction Loss 더하기 베타 곱하기 KL 다이버전스 텀을 같은 형태로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타가 1보다 크다면 KN 발산항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잠재 표현들이 더욱 독립적인 특성을 띠도록 유도됩니다. 각 잠재 차원이 보다 고유한 의미를 가지게 학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타의 값을 너무 크게 하면 재구성 손실보다 분포 제약을 너무 우선시하게 되어 원본 데이터를 잘 보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정밀도가 떨어지는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베타를 1보다 작게 하면 VA와 별 차이가 없어지고 0에 가까우면 그냥 AE에 가깝게 됩니다. 따라서 베타의 값은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베타를 여러 값으로 실험하며 잠재 공간의 변화와 모델 성능을 관찰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베타 VA는 데이터의 특징을 잠재 분포로 표현하면서 베타 매개 분수를 통해 잠재 공간을 해석적으로 조절한 오토엔코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 덕분에 심박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저차원 공간에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성 요소인 양방향 LSTM, 즉 바이 LSTM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비교 대상 모델에서 LSTM과 바이 LSTM의 개념을 간단히 언급했는데요.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LSTM은 RNN의 한 종류로 장기 유전성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특징입니다. RNN과는 다르게 셀의 입력 게이트, 출력 게이트, 망각 게이트 등의 구조를 통해 과거 정보를 오래 간직하면서도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를 완화하고 이전 단계의 정보도 현재 출력에 영향을 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심박 시계열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인 데이터에 LSTM을 적용하면 심박의 장주기적인 영향과 단주기적인 변동을 모두 기억하며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방향 LSTM, 바이 LSTM은 이러한 LSTM을 두 개 준비하여 하나는 정방향, 과거에서 미래로, 다른 하나는 역방향, 미래에서 과거로 시퀀스를 읽도록 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ABC라는 시퀀스가 있을 때 정방향 LSTM은
ABC 순으로 처리하고 역방향 LSTM은 CBA 순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시간 스텝에 대해 앞쪽 문맥과 뒤쪽 문맥 모두를 반영한 은닉 상태를 얻게 됩니다. 두 양방향 LSTM의 출력을 결합하여 최종 출력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방식을 쓰면 한 방향으로만 보는 것보다 훨씬 풍부한 컨텍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어 처리나 시계열 분류 작업에서 바이 LSTM이 단방향 LSTM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심장박동 잠재 시퀀스에 바이 LSTM을 적용했습니다. 앞서 VA 인코더가 뽑아낸 잠재 벡터들의 연속을 바이 LSTM으로 학습하였는데요. 이때 바이 LSTM은 해당 시점 주변의 이전 패턴과 이후 패턴까지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동작할 때에는 미래 정보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모델 학습 단계에서는 정상 시계열 전체를 가지고 양방향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훈련된 모델은 실시간 응용 시에는 사실상 순방향으로 예측하겠지만 이미 과거 학습 시 풍부한 패턴을 배웠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이 LSTM 백엔드를 사용하면 단방향 LSTM보다 false positive를 줄이고 false negative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뒤에 결과 부분에서 수치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이 LSTM은 시계열의 양쪽 맥락을 모두 학습할 수 있는 RNN이고 본 연구에서 바이 LSTM은 잠재 시계열의 다음 상태를 더욱 정확히 예측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VA와 바이 LSTM이 결합된 베타 VA 바이 LSTM 모델의 이상 탐지 과정을 좀 더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최종적으로 제안된 베타 VA 바이 LSTM이 어떻게 이상을 탐지하는지를 5단계로 요약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코딩 단계입니다. 먼저 최근의 심박 데이터를 일정 윈도우로 자릅니다. 예를 들어 직전 10분 분량의 심박수 데이터를 하나의 입력 시퀀스로 취합니다. 이 데이터를 베타 VA 인코더에 넣으면 해당 구간을 대표하는 잠재 벡터가 생성됩니다. 이 잠재 벡터는 10분간의 심작 패턴을 함축적으로 담은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코딩은 매 시점 연속으로 이루어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잠재 벡터들의 시퀀스를 얻습니다. 두 번째로 예측 단계입니다. 이제 바이 LSTM을 사용하여 다음 잠재 벡터를 예측합니다. 바이 LSTM에서는 지금까지 얻은 잠재 벡터들의 시퀀스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퀀스를 양방향으로 처리한 후 앞으로 올 잠재 벡터를 출력으로 내놓습니다. 바이 LSTM이 과거 여러 구간의 패턴을 모두 반영하여 다음 구간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디코딩 단계입니다. 그렇게 얻은 예측 잠재 벡터를 이제 VA 디코더에 넣어줍니다. VA 디코더는 원래 잠재 벡터로부터 심박수 시계열 구간을 복원하는 역할이었죠. 마찬가지로 이를 예측된 심박수 시계열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상한 다음 시간 구간의 심박수들의 세부적인 형태까지 얻어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모델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경우에 이 시점에서 나타났을 심박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류 계산 단계인데요. 이제 실제 현실로 돌아와서 실제 관측된 HR 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모델이 예측한 값과 이 실제 값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MA나 MAC를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된 재구성 오류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치 판정 단계입니다. 이 재구성 오차가 사전에 정한 임격값과 비교하여 이상치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이 오차가 임계값 이상으로 나오면 해당 시점이 어노멀리 이상치로 간주합니다. 반대로 오차가 작으면 정상 범위로 판단합니다. 임계값은 모델 검증 과정에서 설정된 값으로 F1 스코어를 최대화하도록 튜닝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오차가 충분히 크다고 판단된 지점을 이상 심박 패턴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다음 순간의 이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웨어러블 기기에서 심박이 측정될 때마다 직전 10분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다음 10분의 심박을 예측하며 그리고 실제와 비교하는 식의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완전히 비지도 학습 기반이므로 훈련 데이터에는 이상치가 제거된 정상 데이터만 사용하고 이상 여부 판정 자체도 모델의 예측 오차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슬라이드는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베타 VA 바이 LSTM의 모델의 전체 아키텍처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겹치지 않는 입력 벡터는 인코더에 의해 저차원으로 압축이 된 다음에 VA에 더 얽히지 않는 방식으로 임베딩 됩니다. 그런 다음에 by LSTM 모듈은 현재 임베딩 입력으로 받아 다음 심박수 값을 예측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코더는 by LSTM이 예측한 임베딩에서 작동하며 이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 다음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요소별 차이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이상 징후에 따른 레이블을 지정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제한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별 모델 학습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데이터셋 부분에서 8명의 참가자가 각각의 데이터를 모았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합쳐서 하나의 모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참가자마다 독립적인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이는 각 개인의 정상 심박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을 모두 커버하려 하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별로 자신에게 최적화된 모델 패턴을 가지면서 이를 정상 패턴을 더 정밀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훈련 데이터로는 앞서 자동 라벨링 단계에서 이상치로 판정된 구간을 제거한 정상 심박 시계열 오박 분량을 사용했습니다. 즉, 한 사람당 7박 밤의 데이터 중 5박치의 데이터를 라벨 없이 이상치 구간 빼고 모델 학습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정상 데이터만으로 모델을 학습해야 정상 패턴을 제대로 배우고 그 이외의 패턴을 이상치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검증, 발리데이션에서는 1박의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이 검증 데이터는 모델을 훈련시키는 동안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거나 얼리 스토핑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모델 구조 측면에서는 베타 VA 부분은 다층 인코더 디코더로 구성되었고 바이 LSTM 부분도 다층 LSTM 구조로 쌓았습니다. 구체적인 레이어 수나 노드 수는 논문의 표로 제시되었는데 여기서는 생략되었습니다. 대신 과적합 방지를 위한 기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드롭아웃을 적용했고 가중치 정교화, 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테크닉들은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너무 맞춰지지 않도록 복잡한 패턴을 외워버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최적화 알고리즘으로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습니다. 아담은 흔히 쓰이는 확률적 경사광법의 변형으로 모멘텀과 RMS 풀업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모델의 이상 탐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정밀도와 재현율, 그리고 F1 스코어 세 가지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히만 적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에 대한 성능 비교입니다. 우선 종합 성능을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참가자와 두 가지 샘플링 주기 30초 1분 모두에서 베타 VA-LSTM 제한 모델이 가장 높은 F1 스코어를 달성했습니다. 즉,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 측면에서 제한된 모델이 가장 우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비교해보자면 아리마의 경우 제한율은 높게 나오는 편이었지만 정밀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LSTM과 CA-LSTM을 비교해보면 두 딥러닝 기반 모델 예측의 성능이 대체로 유사했습니다. 원본 HR 데이터를 바로 사용하는 LSTM이나 CNN 오토인코더로 임베딩을 추출하고 LSTM이 예측하는 CA-LSTM이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바이 LSTM과 일반 LSTM을 비교하면 양방향 학습 덕분에 바이 LSTM이 정밀도와 재현율 모두 약간씩 향상되었습니다.
즉 바이 LSTM은 단방향 LSTM보다 오탐도를 높이고 놓친 곳도 줄여서 균형 잡힌 성능을 보였습니다. 앞뒤 맥락을 모두 고려한 것이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베타 V 바이 LSTM의 경우 정확도와 재현율 모두에서 가장 뛰어난 값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F1 스코어도 전반적으로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요약하자면 성능은 제한 모델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바이 LSTM, 그 다음에 LSTM과 CA LSTM은 거의 비슷하며 마지막으로 아리마 순으로 성능이 좋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전반적인 경향이고 구체적인 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논문에 언급된 표인데요. 30초와 1분 데이터 모두에서 베타 V 바이 LSTM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과 부분입니다. 먼저 추가 분석 및 관찰 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관찰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가자별 성능 편차가 확인되었습니다. 대체로 제한된 모델이 우수하긴 했지만 일부 참가자의 경우에는 모든 모델의 성능이 저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 3번의 F1 스코어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왔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이는 해당 참가자 데이터의 특성이 특히 다루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생활 습관의 영향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나 흡연을 자주 하거나 기존의 심혈관 질병 관련된 질병을 가진 참가자의 경우 심장 패턴의 변동성이 크고 불규칙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이상인지를 정의하기가 애매했고 당연히 탐지도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잦은 음주를 하는 사람은 심박 리듬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밤중에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 라벨링 알고리즘조차도 이상치를 명확히 잡기 어려워 전체 성능이 낮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참가자는 심박수 시계열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패턴이 뚜렷하여 이상 탐지 성능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 점은 건강한 생활의 중요성을 데이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샘플링 주기 비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30초 간격 데이터와 1분 간격 데이터 모두에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즉 샘플링 속도가 2배로 빠른 데이터셋과 그렇지 않은 데이터 모두에서 제한 모델의 성능이 우수함을 일반적으로 일관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추가 분석을 통해서 우리 모델이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개인별 데이터 특성에 영향을 받음도 알 수 있었고 생활습관 등 외부 요인이 심박 이상 탐지의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잠재 공간 시각화에서 베타 값에 따른 변화에 대한 결과 해석 부분입니다. 심박 데이터 이상 탐지를 위해서 저희는 잠재 공간에서 예측을 하는 접근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된 잠재 공간은 어떤 모습을 띠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TSN이라는 차원 축소 기법을 이용해서 훈련된 베타 VA의 잠재 벡터들을 2차원으로 투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정상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시각화했습니다. 또한 베타 값을 달리했을 때 잠재 공간의 변화도 관찰했습니다. 베타를 0.1, 0.5, 1, 3, 10 등 여러 값으로 설정하여 실험했습니다. 몇 가지 관찰 사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베타가 증가하면은 잠재 공간에서 정상 이상 데이터 군집이 퍼지고 혼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베타 값이 커지면 latent disentanglement가 강화되어 개별 잠재 차원이 독립적인 요소들을 표현하게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관심 있는 이상이나 정상 여부는 잠재 차원에 뚜렷하게 담기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베타를 크게 해서 잠재 표현을 지나치게 분리해 놓으면 정작 정상과 이상 데이터를 그 구간에서 구분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찰은 저희 모델은 바이 LSTM 예측 기반 접근을 사용했기 때문에 잠재 벡터들이 동일한 분포 내에 섞여 있더라도
시계열적인 패턴의 차이를 통해 이상 탐지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잠재 공간상에서 포인트들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 시퀀스에서 나올 수 없는 이상한 움직임의 연속은 바이 LSTM이 예측 오차를 통해 잡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베타값 변화에 따른 성능 변동이 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작은 베타나 너무 큰 베타에서는 약간의 성능 저하가 있었지만 베타가 1 근방에서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F1 스코어가 안정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베타 값을 5가지로 다르게 해서 이를 TSNE로 2차원의 시각화한 그림 논문에 포함된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베타가 0.1이거나 베타가 10인 경우에는 이상치가 좀 정상 데이터들과 혼재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타가 0.5나 1이거나 3인 경우에는 이상치들이 정상 데이터와 약간 분리된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타를 너무 작게 하지도 크게 하지도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논의 부분인데요. 제한된 베타 VA 바이 LSTM 모델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모델은 웨어러블 기기와 연계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밴드에서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측정하면서 모델이 구동되어 5분에서 10분마다 이상 여부를 자동으로 평가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가지 않아도 일상생활 중에 실시간에 가깝게 이상 심박 여부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알림 기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 구간, 예를 들어 10분 이내에 심박 이상이 탐지된다면 곧바로 사용자에게 경고 알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심박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와 같은 알림을 줘서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이상 신호가 있을 때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 모델은 예방적 헬스케어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서 잦은 이상 신호가 포착된다면 이 정보를 기준으로 조기에 병원 진료나 추가 검사를 권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모델은 개인화된 기준으로 이상을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즉 절대적인 심박수 임계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정상 패턴 대비 벗어났는가를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110bpm이 심각한 이상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운동 후에 정상일 수 있다는 식의 개인차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맞춤형 헬스케어에 적합하며 사용자마다 다른 기준으로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활용을 고려해 본다면 제한된 베타 V 바이 LSTM 모델은 웨어러블 헬스 모니터링 분야에서 실용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동작하면서도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여 이상 신호를 캐치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연구에도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범위의 한정입니다. 본 연구는 야간 수면 중에 심장 박동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낮 동안 활동 시 발생하는 심박 이상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한 모델의 결과도 오로지 수면 상황에만 국한됩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낮에도 스트레스나 운동 등으로 심박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모델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단일 생체 신호의 사용이 한계입니다. 심박수 하나의 지표만으로 이상 여부를 탐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려면 다른 생체 신호나 맥락 정보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지수, 체온, 혈중 산소 포화도, 혈압 등의 다른 지표도 있었다면 이 심박수 이상에 대한 더 정확한 탐지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가자 수 및 변수 제한입니다. 실험에 이용된 참가자 수가 8명으로 크지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분석을 하기에는 표본이 적습니다. 또한 생활습관, 설문 등 일부 변수만 반영했다고 하는데
다른 중요한 요인, 예를 들어서 식습관이나 카페인 섭취 등은 통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의 변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잠재 요인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상 판정 기준의 단순성입니다. 이상 탐지 임계값 및 규칙을 비교적 단순하게 설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구성 오차가 일정 이상이면 이상이라고 했는데 복잡한 이상 패턴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 중 심박이 서서히 상승하는 패턴이라면 임계값 기반으로는 한순간 팀 값이 없으므로 포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들은 추후 연구를 통해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더 나은 심박 이상 탐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중의 생체 신호 통합입니다. 현재는 심박수 하나만 보지만 향후에는 심박수 이외에도 산소 포화도나 혈압, 체온, 수면 단계 등 웨어러블이나 기타 센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다변량 시간 데이터를 함께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종합적인 이상 탐지로 정확도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간 활동 및 주간 활동 데이터의 포함입니다. 지금은 수면 중 데이터만 봤지만 낮 시간대의 심박수 변화나 실제 활동량이 심지어 환경 요인까지 모델에 통합하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수면 외 시간대까지 연속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 레이블링, 이상치 탐지 방법의 고도화입니다. 정해진 임계값을 넘으면 이상으로 간주하는 단순 방식이지만 앞으로의 머신러닝 기반 동적 임계값 설정이나 이상치 유형별 분류 등 더욱 정교한 규칙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정상 상태에서도 심박은 개인 컨디션에 따라 오르내리기에 유연한 임계값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상치도 급격한 심장 박동 상승형, 서서히 상승형, 비정상 리듬형 등으로 다양한 유형을 나눠서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식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장기 임상 적용 평가입니다. 지금은 소규모 실험 데이터이지만 향후에는 더 많은 참가자가 장기간의 데이터로 모델을 테스트하여 일반화 성능을 검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입니다. 먼저 요약을 드리자면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심박 이상 탐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베타 바이 LSTM이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하여 비지도 방식으로 개인의 심박 패턴 이상을 효과적으로 표착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로서는 제한 모델이 비교 모델 대비 우수한 F1 스코어를 보였으며 웨어러블 데이터의 적용 시 거의 실시간으로 이상 지구를 탐지해 사용자 경각심 제거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의의로서는 본 연구를 통해 잠재 공간 학습, 양방향 예측이라는 새로운 접근이 심박 이상 탐지의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개인 맞춤형 웨어러블 헬스 모니터링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과제로는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중 생체 신호와 주간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더 복잡한 이상 탐지 및 대규모 검증을 통해 모델의 임상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결론은 심박 이상 탐지 분야에서 베타 VLSTM 모델은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모델을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개인 건강 모니터링 체계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논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진행한 코드 실습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문의 코드는 다음 링크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박 데이터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저는 데이터 생성 함수를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생성을 한 뒤에 이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치 라벨링에 대한 코드입니다. Isolation First, Kernel Density Estimation, Feed1 Class SVM을 교집합한 뒤에 그 다음에 슬라이딩 윈도우에서 나온 결과와 합집합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상치 라벨링의 과정을 하는 코드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util 함수에 대한 구현입니다.
데이터 스플릿, 트레인 클렌징, 발리데이션, 임계값 등의 다양한 기능 함수들에 대한 구현입니다. 모델 예측, 그리고 디코더 예측 임베딩, 그리고 어거멘티드 디텍션, 그리고 마진 컴패리즌, 그리고 매트릭스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델에 대한 함수입니다. 먼저 텐서플로우를 불러온 다음에 VA 샘플링을 하고 VA 인코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VA 디코더, 그 다음에 베타 VA에 대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바이 LSTM, 그리고 클래스 베타 VA 코드입니다. 다음으로는 메인 학습 파일 코드입니다. 먼저 우리가 설정한 하이퍼 파라미터들과 학습에 대한 설정들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라벨링을 하고 플롯을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 VA로 임베딩 된 것을 추출한 다음에 플로팅까지 해서 하는 코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두 학습을 마친 뒤에 Precision Recall F1 스코어를 논문과 같이 논문에서 사용된 방법과 같이 이제 출력하는 으로 이제 학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결과 시각화입니다. 이것은 논문과 다르게 제가 직접 생성한 데이터들에 대한 베타가 1351 때의 시각화입니다. 실제 심박수 데이터가 아닌 생성된 심박수 데이터이기 때문에 논문처럼 어노멀리가 노멀 데이터와 명확하게 분리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추세와 추이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하자면 비지도 학습을 통한 개인 맞춤 심박 이상 탐지의 가능성을 보여준 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결과가 유망한 만큼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더욱 실용적인 심박 모니터링 기술이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